공개는 어렵지만은 묘수가 있다. 자, 이것이 이제 대구 경선 이야기인데, 그 전에 지금 이 한동훈이 이제 부산 북구갑 출마 문제가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한동훈이 이 출마를 하면은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요? 지금 이 전재수가 이 선거 저는 이 지방선거 그러니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안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전략에 의해서. 왜냐하면은 민주당에서 전재수가 떠난 이 부산 북갑에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을 이렇게 정청래가 군침을 흘리고 있었죠. 근데 이재명이 그걸 사실상 막아버렸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재명이 하정우 수석에게 작업이 들어오는 모양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청래가 출마를 시키려고 하는 데 대해서 사실상 차단을 해버렸죠. 그것이 이제 하정우가 다음 총선으로 방향을 지금 틀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민주당에서 만약에 사람이 없다, 불리하다 싶으면은 그 가능성이 하나 있습니다. 언론이 별로 주목을 하지 않던데 아예 재보선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전재수가 지금 이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이 됐지만 아직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국회의원직을 이달 말까지 던져야지 6월 3일 날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런데 이달 말까지 안 던지고 5월 달 가서 던지면은 보궐선거가 내년 4월 달에 치러집니다.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민주당에서 뚜렷한 후보가 없다면은. 이 전재수는 자기 고등학교 후배인 하정우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하정우를 이재명이 붙잡아 버렸다고 하면은 마땅히 놓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보궐선거가 안 열리게 할 수도 있죠. 자, 어쨌든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한동훈은 이제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 북갑에 출마를 하겠다고 사실상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서병수 국민의힘 지금 현재 당협위원장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말도 하고 지역 돌면서 사실상 유세 활동을 하는 그런 상황도 보였는데 특히 서병수 참 이게 국민의힘 현재 당협위원장이 한동훈을 지지를 하면서 만약에 이 한동훈이 여기에 출마를 하면은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발언이 과연 적당한가 해서 이 당협위원장에서 이거 쫓아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럴 리는 절대 없고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을 수가 없죠. 또 특히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 거기서 국회의원 2번이나 했습니다. 지금 출마를 준비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 또 KBS 기자 출신인 유튜브 이영풍 기자도 지금 출마를 선언을 했죠. 자, 그런 상황이어서 국민의힘이 후보를 나올 텐데 이제 만약에 보선이 치러진다는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고 민주당 후보가 나오고 거기 한동훈이 뛰어들면은 당연히 민주당 후보가 되죠. 어쨌든 이 보수표가 분산이 되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국민의힘이 우세한 지역이라고 해도 그래도 지금 전재수가 닦아놓은 그런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게 3파전이 되면은 대구시장 선거처럼 3파전이 되면은 민주당이 가져가는 겁니다. 부산에서 유일하게 지금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던 지역을 다시 뺏어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이 한동훈이 출마를 하면은 그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런데 한동훈은 그것까지 출마를 고집을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내지 마라 이런 식인데 아니 국민의힘에서 제명을 한 사람이 출마를 하는데 거기에 후보를 안 내고 그 제명된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후보를 안 내면은 그는 정당으로서 존속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임에도 지금 이 한동훈은 출마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 민주당이 가지고 있던
의석 하나를 또 부산에서 상징적으로 전체 전부 다 국민의힘이 차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동훈을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럼 한동훈은 제가 세 번째 배반 이렇게 제가 전례를 썼는데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뭐 탄핵에 찬성을 해서 뭐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는데 그냥 바로 그 내란 자백이다 이렇게 하면서 탄핵 국면으로 막 몰아가 버렸죠. 그거 한 번 있었고 지난번 조기 대선 때 본인이 경선에서 떨어졌다고 사실상 대선에서 거의 뭐 손을 놨죠. 마지못해서 이렇게 지역을 다니면서도 자기 그 PR을 했습니다. 그 김문수 후보를 찍어달라 이런 것들 하기보다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좀 수수방관하는 대선에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중요한 지방선거에서도 중요한 곳에서 또 국민의힘의 당선을 막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한동훈은 다시 우파 진영에서는 설당이 없어집니다. 변재수가 오늘 김호준 유튜버 가서 한동훈이 북구갑에 자기가 있는 북구갑에 출마한다는 말이 나오는 데 대해서 그러니까 입만 열면 싸움하기 바쁜 한동훈 같은 사람들이 내 지역구에 오겠다는데 굉장히 걱정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대구 의원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대구 의원이 12명인데 이제 그 조영 의원까지 그 합하면은 5명이 출마를 했고 그 5명을 제외한 7명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지금 보수는 하나의 힘으로 뭉쳐야 승리할 수 있다. 당의 이름으로 정치를 해온 사람이 당의 어려운 순간에 개인을 앞세운다면은 대구 시민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이제 김부겸의 민주당에서 김부겸이 출마를 하면서 상당히 지금 위기감이 있죠. 그런 상황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이진숙 두 사람이 무소속 출마를 이제 강행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를 하고 오늘 기자회견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구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던 데 대해서 대구 시민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 이런 말을 했는데 질의응답 시간에서 회견을 하고 나서 사선 그러니까는 조영 의원을 제외하면 대구에서 최다선이죠. 그 김상훈 의원이 지금 출마를 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최다선입니다. 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질문이 컷오프된 주호영, 이진숙 두 사람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구 지역 의원들이 어떤 논의를 하느냐 이 질문을 받으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출마한 분 중에 한 분도 소외받지 않고 승부를 겨룰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런 이제 출마하지 않은 대구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은 경선이 일단 마무리되면은 지금 6명이 경선을 하죠. 경선이 마무리되면은 이진숙, 주호영 이 두 후보들이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공개는 어렵지만 어떤 이 방법을 도출해 냈다는 겁니다. 자, 그 방법이 뭘까요? 지금 두 사람은 계속 무소속 출마를 고수하고 있는데 뭐 조영 의원은 약간 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한국 결과에 따라서. 그런데 어쨌든 이 뭔가 공개는 어렵지만은 방법이 있다는 뉘앙스로 김상훈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홍석준 그 후보 예비 후보죠. 전 의원이고 예비 후보가
일종의 힌트를 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말을 하나 했습니다. 자, 그 기사를 보시죠. 불교 방송 기사로 제가 보여드리는데, 홍석준 의원이, 후보가 전 의원이죠. 본인이 승리를 하면은, 후보 경선에서 본인이 승리를 하면은 이진숙, 주호영과 재경선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그 방안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홍석준 개인이 후보가 되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6명 중에서. 일단은 그렇습니다. 홍석준 예비후보가 자신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주호영 국회 부의장과 다시 경선하겠다. 이게 일종의 이제 후보 단일화하고 그 큰 틀에서는 같은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후보 단일화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주호영, 이진숙, 아니면 이진숙 한 사람이든지 이렇게 무소속으로 가고 국민의힘 후보가 같이 가다가 어느 순간에 합치는 거죠. 그런데 그거하고는 약간 다르게 본격적인 본선 내에서 들어가기 전에 결선 같은 그런 경선을 다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6명 중에서 이제 홍석준 의원은 자기가 1등이 되면은, 근데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하죠. 근데 어쨌든 이제 홍석준 예비 후보는 오늘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내가 경선에서 승리한다면은 이진숙 위원장, 주호영 의원과 다시 경선하겠다. 우파 보수를 단일 대우를 해서 반드시 김부겸 후보를 막아내고 대우를 지키겠다. 무소속 출마 후보자가 생기지 않게 하고 김부겸 후보와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런 제안을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몇 가지 공약도 합니다. 대구시장이 되면 간사를 버리겠다. 간사 구입과 관리에 상당한 돈이 더 낸다. 그 돈을 어른 시민을 위해서 쓰겠다. 4년치 세배를 받지 않겠다. 뭐 이렇게 몇 가지 이제 공약을 하면서 저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진숙 예비 후보가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홍석준 후보의 재경선 발언을 환영하면서 다른 예비 후보들도 같은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가장 경쟁력 있는 단일 후보를 뽑아서 본선에서 승리해야 한다. 물론 다른 후보들 6명 중에서 다른 지금 일단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는 추경호 의원이나 윤재욱 의원이나 이런 의원들은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죠. 내가 어렵게 6명 중에서 후보가 됐는데 왜 또 재경선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방법이 나중에 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전에 교통정리가 돼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주호영 의원은 좀 대승적인 결단을 해서 선대위원장을 좀 맡아주든지, 또 이준숙 전 위원장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서 좀 전투력인 걸 발휘를 할 수 있는 국회로 가든지, 그런 방법이 어떻게 보면 최선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좀 예비 후보 6명이 TV 토론도 하고 하니까는, 거기서 후보가 되면은 컨벤션 효과가 생기죠. 그러면은 그 생긴 후보하고 또 다른 무소속으로 하겠다는 이진숙 예비 후보와 주호영 예비 후보가 3파전을 벌이면은 그 결과는 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새로운 방법들이 조금씩 찾아지는 것 같고, 주호영, 이진숙 두 사람이 또 만났다는 내용도 확인이 됐습니다. 만나서 1대1 구도로 가야지 김부겸 후보하고 해볼만 하지, 그렇지 않은 채 각자 도청을 해서는 대구를 뺏긴다. 여기도 공감대를 형성을 했다는 말이 또 나왔기 때문에 뭔가 지금 해법을 찾아가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